네, 오늘 시장 하락세가 참 가파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중심을 좀 단단하게 잡으셔야겠죠. 저희 코너에 또 새로운 지원군이 등판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차트인베스트 강기성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상승장이면 참 좋았을 텐데 하락장이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좀 반갑게 첫인사 나누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구차트 인베스트의 강기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사실 종목들이 오락내리락하면서 지금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만한 그런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예측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 사이클에 따른 이슈에 따른 그런 힌트에 따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테마주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또 준비를 해왔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 한 발 먼저 짚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강기성 이사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계좌 열어보기가 참 무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참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맥없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크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국채 30년채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발작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2월달, 3월달 지나가면서 4월달까지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전조 현상으로는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와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가 이제 7월달 초에 다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쟁 이슈들이 심화되면서 사실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뒤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사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2월달, 3월달에 나왔을 때는 거의 한 3, 4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한번 겪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발작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2023년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일본 국채 금리도 사실 정말 굉장히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요. 일본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거의 이 초저금리의 대표적인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장기채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아시아 이 증권 시장을 또 충격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나오면서 조금 받쳐주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 물론 오늘 SK하이닉스의 이제 가이던스 콜이 이제 나오곤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에 따른 실적뿐만 아니라 수주 혹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와줘야 그리고 오늘도 SK 컨퍼런스콜에서도 얘기는 나왔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숫자로 좀 찍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시장이 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현황은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가 튀면서 시장도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현대차와 함께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좀 떴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음봉 전환하고 윗꼬리를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오토에버를 좀 눈여겨보시네요. 맞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고 있는 게 어찌됐거나 지금 오늘 미국에서 외국산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또 수익 금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전에도 23년도에도
볼트 타이푼이라고 해서 또 그런 해킹 사례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이런 사례들을 겪고 나니까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사실 오늘 사실 뭉뚱그려서 외국산을 수입 금지한다 이렇게 내용은 나왔지만 네. 이미 이제 언론에서나 뭐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셋 중국이겠죠. 중국을 뽑아내기 위한 네. 그런 또 정책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를 들고 온 이유가 사실 현대오토웨버가 뭐 로봇을 만드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 로봇 관제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원격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이 로봇 소프트웨어 핵심 계열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또 테마적인 흐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AI 이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맞아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네.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테마를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만 로보틱스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로봇 안에서도 뭐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다 다르게 네. 테마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이 세분화 속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적용이 되면서 사실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그 AI 선언과 관련된 네. 부분들도 내용은 나왔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식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파악을 했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 핵심 계열사 현대오토웨버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서 외국산 수입 금지했던 뭐 품목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사족 보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로봇들이 들어가는데 현대오토웨버에서는 사실 현대차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선 다이나믹스 만드는 뭐 그런 로봇들 사족 보행부터 시작해서 아틀라스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전체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또 운영 시스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주로 해서 이번에 또 후속주로 부각이 된다거나 물론 오늘 시장이 오전에 잠시 올랐다가 이제 오후장에는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현대오토웨버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오토웨버를 좀 관심주로 가져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바로 보면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차트 설정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네. 간단하게만 좀 보고 말씀드리면은 네네. 사실 이 현대오토에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트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의 이 기준봉을 네. 항상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때 이 금액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금액은 결코 개인 혼자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기준봉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던 요 가격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대략 한 30만 원대까지는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만약에 눌림목까지 언제까지 눌려지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 30만 원까지는 눌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재 이제 접근을 하시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내가 이제 30만 원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네.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여기 거래량 터졌던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터졌던 가격대 뭐 40만 원에서 뭐 45만 원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네. 또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섹터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으니까 현대오토에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장 종목들 그 안에서 장비주가 실적도 좋고 최근에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유진테크도 장비주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건지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좀 큰데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네.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괜찮았는데. 그렇죠. 생각했던 그 시장 전망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사실 나오진 못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한 패턴을 좀 알고 계시면은 네.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공부방에는 사실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이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7월 초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170만 원, 160만 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오.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7월 30일, 7월 29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후로 해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이제 1분기에서는 기대감이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컨퍼런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대치를 높여놨고 그러면서 사실 정부라든지 뭐 해외 시장에서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뻥튀기가 됐던 네. 시장이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실적 공백기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를 설명드리는 부분도 네.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주 고객사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에서 빠지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반등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네. 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저는 이런 대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하이닉스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하나요? 그렇죠. 이제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나오게 되면은 소멸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나오는 내용들이 새로운 기대치로 잡혀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 주식 주가라는 게 네. 기대치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들어오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게 네. 뭐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공시라든지 나와주게 된다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공교롭게도 나중에 차트 보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가격대도 그 왔던 가격대, 그 제가 항상 눌려가는 그 가격대라는 곳까지는 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 주 고객사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잘 쌓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에 따른 뭐 2분기라든지 혹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분명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에도 실적은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 네. 그나마 뭐 오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질의응답이 나왔긴 했지만 뭐 장기 뭐 공급 과잉이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걱정거리가 안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좀 방어적이긴 하지만 네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도 한번 바로 보시면은 네.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단기간에. 유진테크가 제가 이제 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 터졌던 자리를 항상 기점으로 저는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한 9만 원대
9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조금 뭐 바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진입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 7월 말 8월 초 관점으로 해서는 지금 눌려가면은 뭐 지수로 따졌을 때는 한 5,500, 5,10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려갔을 때는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반등이 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어떤가 그러면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점이라고 하면은 9만 원대 눌림목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1차적으로 목표가 가져간다라면은 뭐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늘려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도 좀 거래량이 터졌었던 그 부근까지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9만 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셔라라고 코멘트해 드렸어요. 유진테크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가져와 드렸고요. 계속 밀리더니 오늘장 급등하더니 또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5%대까지 상승폭을 줄인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을 좀 규제하고 있다라는 이슈 덕분에 로봇 섹터가 오늘 불을 뿜었었는데 다시금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상승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죠. 일단은 뭐 나우 로보틱스가 사실 뭐 상승에 대한 연계성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큰 종목들도 많은데 나우 로보틱스를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부각이 되거나 이슈가 나오면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익을 뭐 5% 10%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매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내드리고 있지만 네. 뭐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나우 로보틱스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보면은 그래도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뭐 상한가를 갔었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항상 그 테마주들을 보시면은 물론 성장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테마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뭐 실적은 별로 아니지만 네. 급등은 또 한 번에 나오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나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나우 로보틱스가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 공장 뭐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한 이 로봇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좀 크게 엮여서 빨리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이 대규모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뭐 3구역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 이제 뭐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뭐 반의 반토막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이따 차트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반의 반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저점에서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내용이 붙어졌을 때는 또 뭐 20% 30%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우로틱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또 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한양 로보틱스라는 또 30년의 이런 이 사업을 영위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또 인수하고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외주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대응 능력 또한 지금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거나 뭐 이슈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요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고점이 35,000원, 39,800원에 비하면은 지금 거의 반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많이 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도 사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긴 한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네. 때문에 나우 로보틱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나로보틱스 세 번째 관심주로 꼽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좀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종목들은 가잖아요. 오늘 또 첫 시간인 만큼 심혈 기울여서 좀 꼽아오셨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종목은 사실 로봇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로봇이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미국에서 내용이 나오다 네네. 보니까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와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로봇 핵심 부품, 이 감속기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뭐 제품이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배제하는 흐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책 뭐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산화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더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밀 감속기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제 정밀 감속기 3종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생산 공급을 하는 기업이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뭐 핵심 이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나왔던 이런 정책의 직접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만한 게 이 로봇 종목들이 사실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감속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당장에 그렇다 할 내용들을 잘 못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뭐 유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점을 다져갈 때 좀 수급을 모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런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면서 이 고부가 가치 로봇에 대한 부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부분이랑은 또 다르게 구조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재작년에서 바닥에 깔려 있던 가격대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차트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일부 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자세한 내용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에 맞는 차트의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바닥을 다지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이제 반등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차트 모양이나 거래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맞춰서 우리는 대응만 가져가면 된다. 항상 저는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방 들어오시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공부방에서 공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로봇 섹터 안에서 가져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산 규제라는 호재도 맞았고요. 그리고 감속기 기업 그 안에서 좀 실적이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발생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공부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어디로 가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래 보이시는 요 QR코드 기본 카메라 되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신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뭐 오늘 말씀드렸던 히트픽부터 해서 공부 내용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사님께서 원픽을 찾는 비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도 공략주도 가져와 주셨는데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핵심 조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절대 놓치지 않는 나만의 뭔가 1순위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일단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얼마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3종 세트. 네, 얼마나 3종 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네. 얼마나 많이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느냐를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얼마나 많이 상방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잡아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얼마나 빨리 기간적인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이 매달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시기 안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기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잡아가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이슈 뭐 지금 보시면은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테마가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네. 사실 뭐 얼마나 이 더 이슈가 된다라는 거는 테마 이슈의 이 순환 패턴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또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얼마나 더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상한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점을 가지고 종목들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종목 꿀팁까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들 정말 많은데요. 지금 하단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더욱더 깊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유튜빅 첫 시간 좀 함께 봤고요. 오늘의 시간 구차트 인베스트 강기성 이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딜사이드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